안녕하세요. 이코인사이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해외 투자 설명회를 돌연 연기한다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는 시장이 패닉에 빠지죠. 그쵸. 막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기업들은 숨고 싶어 하거나 어려운 질문은 피하려고 추상적인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이슈는 이 뻔한 공식을 완전히 뒤집은 한 제약사의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바이오 제약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삼천당 제약의 기업 설명회, 즉 NDR 일정 변경 사건이죠. 맞아요. 투자 시장에서 일정 연기라는 단어는 직관적으로 경보음으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례는 표면적인 지연이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비판가들을 먼저 대면하겠다는 아주 변칙적이고 흥미로운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삼천당 제약의 최근 일정 변경 공시 원문, 그리고 이를 분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이 내놓겠다고 예고한 데이터가 포함될 EMA와 FDA의 규제 가이드라인 문서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죠. 우선 팩트부터 짚어보죠. 정확히 일정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당초 이 회사는 4월 하순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네, 아주 큰 행사였죠. 네. 그런데 이 일정을 6월 8일에서 9일로 전격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원래 일정보다 앞선 4월 21일 국내 애널리스트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간담회를 꽂아 넣은 거죠. 아, 해외 행사 대신 국내 간담회를 먼저 하겠다고요? 네. 여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 연구 데이터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해외의 큰손 투자자들을 만나는 화려한 행사를 미루고 굳이 그 숫자 하나, 단어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깐깐한 국내 애널리스트들 앞에 먼저 서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도끼 품은 분석가들을 가장 먼저 상대하려는 속내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무대 위로 가져올 무기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이들이 쥐고 있는 기술이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삼천당 제약의 핵심 기술인 그 S패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S패스요? 네, S패스는 아주 파격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원래 반드시 주사로만 맞아야 하는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기반의 약을 입으로 먹는 알약, 즉 경부용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죠. 오, 주사를 알력으로요. 네, 대표적인 타겟이 바로 당뇨 환자들의 필수품인 인슐린,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자들입니다. 주사를 알약으로 바꾼다. 이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죠. 매일 혹은 매주 배나 허벅지에 스스로 바늘을 찌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기술이라면 왜 진작에 다들 알약으로 안 만들었던 건가요?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구조거든요. 단백질이요? 아, 고기 같은 성분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입으로 삼키면 마치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위에서 강산성의 위산과 펩신 같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고기를 다 녹여버리듯이 약물도 형체도 없이 다 분해되어 버립니다. 아하,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듯이 비싼 약도 그냥 단백질 덩어리로 인식하고 싹 다 소화해 버린다는 건요. 그럼 혈관까지 약효가 살아서 도달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약이 위산의 공격을 버텨내고 소장까지 살아서 넘어갔다고 해도 두 번째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장벽이 있나요? 네, 소장벽의 세포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덩치가 큰 단백질 약물은 그 벽을 뚫고 혈관으로 흡수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에스페스 기술은 대체 그 두 가지 장벽을 어떻게 뚫어낸다는 건가요? 그냥 코팅만 두껍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에스패스의 핵심 메커니즘은 크게 두 단계의 방어와 침투 작전입니다. 네네. 첫째, 아주 특수한 장용성 코팅을 통해 pH 1.5에서 3.5에 달하는 극한의 위산 환경으로부터 약물을 안전하게 캡슐처럼 보호합니다. 이 캡슐은 위에서는 절대 녹지 않고 소장의 특정 환경인 중성 pH에 도달했을 때만 껍질을 벗습니다. 오, 약물이 살아서 소장까지 무사히 호의를 받으며 도착하는 거네요. 그다음 그 촘촘한 장벽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거기가 진짜 기술력인데요.
에스페스에는 단순한 보호 코팅 외에 흡수 촉진제라는 특수 물질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흡수 촉진제요? 네, 이 물질이 소장 점막에 닿으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꽉 닫힌 틈, 즉 밀착 면접을 아주 일시적으로 살짝 벌려줍니다. 굳게 닫힌 문을 잠깐 열어서 덩치 큰 약물이 혈관 속으로 쏙 빠져나가게 한 뒤 다시 문을 닫는 원리죠. 와, 굉장히 흥미롭네요. 산성 공격에 버티는 방패와 닫힌 문을 여는 맞는 킬 하나로 묶은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제약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럼 다시 4월 21일 간담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네네. 회사가 이 까다로운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꺼내놓겠다고 예고했나요? 이번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경구용 인슐린의 PK, 즉 약동학 데이터입니다. 약동학이요? 네, 약을 먹었을 때 몸에 얼마나 잘 흡수되어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BE, 즉 생물학적 동등성 데이터입니다. 생물학적 동등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주사제와 비교해서 약효가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약동학과 생물학적 동등성, 용어는 어렵지만 결국 약이 몸에 잘 흡수되고 기존 주사랑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겠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라면 웬만한 제약사들이 학회나 세미나에서 자기들 연구실 결과람에 띄우는 슬라이드 자료들과 뭐가 다른 건가요? 출처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데이터들이 회사 내부의 자체 평가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 자체 평가가 아니라고요? 네, 회사는 첫 번째 인슐린 데이터가 EMA, 즉 유럽의약품청 제출령 문서에 포함된 자료라고 명시했죠. 두 번째 세마글루타이드 데이터는 미국 FDA의 프리-ANDA, 즉 복제약 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프로그램 문서에 포함된 자료라고 밝혔죠. 비유하자면 건축가가 자기 사무실에서 투자자들 보여주려고 예쁘게 그린 조감도가 아니라 실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허가과 규격에 맞춰 제출한 정식 설계도라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데이터는 일반 학회 발표용과는 달리 표본의 수, 결과의 변동성, 실험 통제 조건 등이 엄격하게 법적 규격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를 받는 공식적인 무대에 올린 데이터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FDA의 Pre-ANDA라는 건 말 그대로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방향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전 협의 단계일 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FDA가 오케이, 너희 약 승인 하고 최종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규제기관 서류에 이름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시장이 이걸 마치 성공이 확정된 것처럼 확대 해석할 위험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승인 확정을 의미한다고 읽으면 명백한 과장이고 사실 왜곡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단순 사전 협의일 뿐이라며 폄하할 일도 아닙니다. FDA의 Pre-NDA 테이블에 데이터로 올렸다는 건 회사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엄격한 비교 검증 프레임 위로 스스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요구하는 높은 기준선에 맞춰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할 자신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 신뢰도의 층위가 달라진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허가 확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정 증거물로 채택될 만한 수준의 포맷과 신뢰도는 갖췄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까 세 가지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인슐린과 비만 치료제가 2개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4월 간담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인슐린과 비만 치료제만 해도 엄청난 시장인데 왜 굳이 그 복잡한 이름의 약들까지 한꺼번에 꺼내놓는 걸까요? 네, 우선 에타너셉트나 에플리버셉트가 어떤 약들인지부터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에타너셉트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같은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이는 약이고요. 에플리버셉트는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에 쓰이는 약입니다. 아, 둘 다 투약이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관절이 붓고 아픈 환자들이 스스로 주사를 놔야 하거나 심지어 에플리버셉트 같은 경우는 환자의 안구, 즉 눈 아래 직접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합니다. 환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의학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요? 그걸 알약으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혁명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당뇨와 비만 약에 더해 이 항체 약물 데이터까지 동시에 세 개를 보여주려는 걸까요? 여기에 기업의 가치를 통째로 바꾸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약물의 크기가 그 힌트인데요. 크기요? 네. 인슐린의 분자량은 대략 5.8kg 달톤 정도로 바이오 약물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반면 항체 의약품들은 150kg 달톤에 달합니다. 150이요? 덩치가 수십 배나 크네요. 네. 아까 제가 소장 벽의 문을 살짝 열고 흡수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을 통과시키는 것과 거대한 항체를 통과시키는 건 기술적 난이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과학계에서도 거대 항체의 경구원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마의 영역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이 세 가지를 굳이 한나란시에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 기술은 작은 인슐린 정도만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아니다. 그보다 수십 배 거대한 항체 약물까지 다 흡수시킬 수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곧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 방식, 즉 밸류에이션 프레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밸류에이션 프레임의 전환이요? 지금까지 시장은 그래서 이 회사의 인슐린 알약 하나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라는 단일 파이프라인의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항체까지 흡수시킨다는 데이터가 입증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에스페스는 어떤 형태의 주사제든 모두 알약으로 바꿀 수 있는 범용 엔진인가로요. 아, 이해를 돕기 위해 IT 쪽에 비유해볼까요? 단일 파이프라인 회사가 기발한 모바일 게임 앱 하나를 덜렁 출시하고 대박을 기원하는 곳이라면 플랫폼 회사는 그 게임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다른 앱들이 구동될 수 있는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자체를 발명한 거랑 같네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앱 하나 파는 것과 앱스토어 생태계를 소유하는 건 기업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네, 바로 그 플랫폼 프리미엄을 시장에 각인시키기 위해 일정을 전면 재배치한 겁니다. 4월에 국내 가장 까다로운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우리의 OS는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런 기술적 뼈대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네. 여기서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 신뢰를 얻으면 그 탄탄한 명분을 바탕으로 6월 홍콩과 싱가포르로 날아갑니다. 해외 무대에서는 구구절절 기술을 설명할 필요 없이 자, 우리 플랫폼 검증 끝났으니 이제 당신들의 비만약, 항체약을 우리 알약 플랫폼에 올리려면 얼마를 낼 텐가? 하는 파트너링과 사업화, 즉 돈 버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 아주 치밀한 기승전결의 순서 배치네요. 계획은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먼저 안방에서 가장 독한 평론가들에게 품질 검증 도장을 쾅 받고 해외 나가서 비싼 값에 물건을 판다. 그렇죠. 하지만요, 여기서 저희도 현명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플랫폼 프리미엄이라는 건 경영진의 자신감 넘치는 계획서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하죠. 4월 21일에 내놓는 데이터의 숫자들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증명되어야만 6월의 파트너링 이야기도 성립합니다. 만약 첫 단추인 4월 간담회에서 데이터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서운 눈높이를 못 맞추면 6월 일정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일정 변경이 역설적으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회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웬만큼 확실한 카드가 없다면 애초에 판을 이렇게 짤 수가 없거든요. 아, 리스크를 걸 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라는 환상은 버리고 우리는 철저히 팩트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4월 21일 간담회 직후 쏟아질 수많은 기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실 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야 할까요? 팩트체크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죠. 네, 세 가지 필터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데이터의 디테일과 일관성입니다. 디테일과 일관성이요? 네, 테스트한 샘플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충분한지, 편차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잘 나온 결과만 체리피킹해서 보여주려 한다면 애널리스트들이 날카롭게 그 틈을 파고들 겁니다. 그 질의응답 과정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 거대한 항체 약물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둘째, 세 번째로 발표될 항체 약품 데이터에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약물이 혈중에 그저 미량 검출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약효 농도에 도달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검출과 유의미한 약효 농도 차이가 큰가요? 아주 큽니다.
단순히 피를 뽑아보니 약성분이 조금 들어있더라. 와, 이 알약을 먹었더니 기존 주사제처럼 병을 고칠 수 있더라.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 아까 소장 장벽 문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 문틈으로 약물 부스러기 조금 들어온 걸 가지고 거대한 항체가 통과했다라고 과장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확실히 치료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 양이 들어왔는지를 따져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셋째, 양극단의 해석을 경계하는 겁니다. 언론이나 온라인 게시판에서 FDA 문서에 들어갔으니 내일 당장 신약 승인이다 라고 떠드는 과장이나 반대로 최종 승인도 아닌데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다 라고 깎아내리는 저급한 논쟁에서 벗어나십시오. 네. 투자자라면 이 회사가 오늘 공개한 데이터로 무엇을 명확히 증명했고 어떤 부분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는가를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묻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삼천당 제약의 일정 변경 이벤트는 시장의 반응을 이 회사의 말을 믿느냐 마느냐 하는 감정적 싸움에서 공개된 설계도의 숫자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팩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1일 간담회는 단순히 한 제약사의 주가 이벤트를 넘어 한국 바이오 시장이 기업의 규제 데이터를 얼마나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회사가 던진 주사위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룬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첫째, 해외 엔디아 일정 연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국내에서 기술의 뼈들을 먼저 엄격하게 검증받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순서 재배치입니다. 네. 둘째, 이번에 공개될 에스페스 흡수 데이터들은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 EMA와 FDA 등 엄격한 규제 기관의 기준에 맞춰진 설계도 수준의 자료들입니다. 그렇군요. 셋째, 이 모든 과정은 인슐린부터 거대 항체까지 모든 약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투자와 데이터 검증의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 기술이 인슐린과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매주 혹은 매달 병원에 가서 고통스럽게 눈에 관절에 주사를 맞아야 하는 수많은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제약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과 수천만 환자들의 일상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4월 21일, 여러분은 이 엄청난 변화의 진위를 가려낼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